연예계는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사생활은 작품과 별개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 말은 가장 먼저 배신당합니다. 관심이 생존이 되고 이미지가 진실을 대신하는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기보다 더 집요하게 거짓을 연출합니다. 피해자를 자처하고 눈물을 무기로 삼고 대중의 연민을 클릭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오해도 아닙니다. 의도된 거짓, 계산된 연출, 그리고 그 거짓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박수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겠습니다. 4위 김채연. 2000년대 초반 연예계는 또 하나의 청순 아이콘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채연. 카메라 앞에서는 늘 얌전했고 광고 속에서는 언제나 깨끗했으며 대중은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레모나 CF 한편으로 김채연은 단숨에 믿고 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연기는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이미지는 완성형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가 훗날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2003년 김채연은 한밤중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의 공포. 일산의 한 교회 앞에서 풀려났다는 서술. 그리고 사촌 오빠에게 보낸 다급한 구조 요청. 이야기는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피해자 서사의 교본처럼. 언론은 분노했고 대중은 동정했으며 김채연은 순식간에 가엾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완벽한 서사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진술은 바뀌었고 시간은 어긋났으며 결정적으로 차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말은 스스로 탔다는 고백으로 변합니다. 납치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40대 대기업 간부 그리고 그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 스폰서였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헤어지기 위한 설득.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상황을 덮기 위해 선택된 거짓말. 김채연은 위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연출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이미지는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연예계는 언제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김채연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택은 같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가장한 동정 유도 자작극. 대중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았고 복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납치당했다.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거짓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채연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연예계가 이미지 하나를 위해 어디까지 거짓을 허용해 왔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김채연은 지금도
자작극이라는 단어가 붙은 채 연예계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3위 청한. 청한이라는 이름이 처음 음악계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이야기가 아닌 실력으로 언급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자극적인 캐릭터도 없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보컬이었습니다. 그녀가 몸담았던 밴드 캔디맨은 대중적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음악성을 인정받던 팀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성 보컬 청한이 있었고 홍성규와 함께한 음악은 분명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력만으로는 스포트라이트를 얻기 힘들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청한은 팀을 떠났고 솔로 가수로서 홀로 서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그녀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을 택합니다. 2006년 6월 솔로 음반 발매 직후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앞두고 있던 시점, 청한은 방송국으로 이동하던 중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무참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옆구리에는 자상,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 찢어진 옷. 26살의 젊은 여가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등장하자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대중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진실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상은 스스로 냈고 타박상은 직접 만들었으며 피해자는 곧 가해자로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자작극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한은 처음엔 심리적 압박과 목 상태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무대 공포, 불안. 그러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또 다른 말을 꺼냅니다. 소속사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쯤 되면 이유는 변명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청한은 스스로의 얼굴을 때려 멍을 만들고 옷을 찢어 폭행 흔적을 연출했으며 칼로 자해까지 감행했습니다. 모든 것은 카메라를 향한 연출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1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방송 출연 정지 명단. 법적 처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대중의 신뢰 상실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실력은 복구할 수 있어도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한은 이후 다시 음악을 발표하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은 더 이상 그녀의 노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의 진심마저 의심받는 순간 가수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청한의 자작극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거짓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파괴했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선택한 연출은 그녀의 커리어 전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음악보다 사건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한은 연예계에서 실력을
스스로 부정한 가수 그리고 자작극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 사례로 기억됩니다. 2위 조정린. 연예계에는 실력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이미지로 소비되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린은 그 두 갈래 길 어디에서도 끝내 자리를 찾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선희를 떠올렸습니다. 이선희의 제자. 이 한 문장은 연예계에서 웬만한 타이틀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 다음 이름을 자동으로 떠올립니다. 이승기.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이선희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조정린이었다는 점입니다. 6개월간의 보컬 트레이닝, 탄탄한 기본기, 부정할 수 없는 가창력. 하지만 연예계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노래만으로는 부족했고 외모는 더더욱 경쟁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정린은 가수의 꿈을 접었고 방송인이라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2002년 MBC가 주최한 팔도 모창 가수왕 대상 수상. 경력만 놓고 보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각종 예능과 프로그램에서 조정린은 착하고 성실한 이미지, 이웃집 누나 같은 캐릭터로 조금씩 얼굴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방송사 게시판 그리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독 조정린을 찬양하는 글들이 비정상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격 최고다. 방송에서 제일 진국이다. 왜 안 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처음엔 팬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글들은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 같은 쉼표 위치, 반복되는 감탄 패턴,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 의심은 결국 확신으로 바뀝니다. 사건의 결정적 장면은 조정린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싸이월드 화면을 캡처해 온라인에 업로드했고 그 화면에는 로그인 사용자만 볼 수 있는 에디트 세팅 버튼이 선명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응원 글의 주인공과 로그인한 사용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찬사는 팬이 아니라 본인이 쓴 것이었고 지지는 대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허상이었습니다. 폭로 이후 조정린은 어떤 해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글들은 단순한 자기 홍보 수준을 넘어 집요했고 망상에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연예계에서 관심을 갈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심을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순간 그 인물은 신뢰를 잃습니다. 조정린은 방송에서 점점 사라졌고 결국 정치부 기자로 전향합니다. 직업을 바꿨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보다 아이디를 먼저 떠올렸고 멘트보다 게시판을 기억했습니다. 조정린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보이지 않는 인기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만든 박수는 결국 가장 먼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린은 자작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커리어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 심연정. 자작극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관심을 노린 거짓이 있고 이미지를 위한 연출이 있으며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심연정의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속합니다. 그녀는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 미스 에이전트를 통해 완전히 다른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곧바로 걸그룹 헤이미스의 멤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외모는 화려했고 카메라는 친절했으며 대중은 아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기부터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경제력이 상당한 스폰서가 있다. 처음엔 연예계에서 흔히 들리는 근거 없는 험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소문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30대 자산관리사, 정기적인 만남, 심지어 결혼설까지. 그리고 그 순간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심연정에게는 수년간 동거해온 또 다른 남자 B씨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안정을 택했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골랐습니다.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B씨와의 관계에서 남은 사진과 영상, 사적인 기록들, 그것들은 언젠가 폭탄이 될 수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심연정은 불안했고 그 불안을 자산관리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산관리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폭행, 유심칩 탈취, 결과는 전치 사주, 강도상의 혐의, 구속위기. 여기서 멈췄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경찰에 말합니다.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뒤늦게 자산관리사가 구하러 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한 문장은 한 사람을 순식간에 중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거짓이었습니다. B씨는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녀의 입술 하나로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는 냉정했습니다. 진술은 맞지 않았고 정황은 어긋났으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B씨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폭력의 대가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연정, 그녀는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법적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의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름을 하은으로 바꾸고 배우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기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연정의 자작극은
관심을 얻기 위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 선택이었고 연예계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거짓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작극 연예인이라는 목록에서 가장 높은 위치 1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위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파괴한다는 사실을, 거짓은 언제나 짧은 호흡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 이번만 버티면 된다고 대중은 곧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돌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거짓은 절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출은 또 다른 연출을 낳고 한 번의 왜곡은 다음 거짓을 강요합니다. 결국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존엄,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름들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주목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싶었으며 누군가는 과거를 지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방식이 연기가 아니라 조작이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은 잔인하다고 말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중은 실수에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거짓에는 냉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신뢰를 전제로 성립하는 연예계라는 구조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은 이미 무대 위에서 수많은 역할을 연기합니다. 웃음을 팔고 눈물을 연출하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마저 콘텐츠로 내놓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현실만큼은 진실이길 바라는 것이 대중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카메라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남는 것은 순위도 화제성도 아닙니다. 이름 앞에 따라붙은 하나의 단어, 자작극이라는 꼬리표입니다. 그 단어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복귀를 시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폭로가 아니라 현재의 경고입니다. 관심은 연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결코 조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거짓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소중한 인생부터 조용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